이번에 이제 선도지구가 이제 어디가 되는지 굉장히 이제 관심 있게 저도 지켜봤는데요. 분당이 요즘에 매물들도 이제 나왔다가 다시 쏙쏙 들어가고 있는 또 이런 상황이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복마마입니다. 자, 우리 복동이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요즘에 막 눈도 많이 오고 첫눈이 너무 멋있게 내려가지고 청소하는 데는 힘들었지만 너무 멋있는 첫눈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정부가 발표했던 일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에 대한 소식을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요. 분당, 일산, 또 평촌, 군포 3본 이렇게 주요 일기 신도시에서 이제 대규모의 이제 재건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발표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디가 선정됐는지, 그리고 어떤 기대와 또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우려가 있는지 또 쉽게 정리해서 오늘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채널 돌리지 마시고 시청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대표님께서 현재 분당에서 거주하고 계시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토박이라고 알고 계신데 개인적인 입장으로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렇죠. 저도 이제 분당에 살고 있고 분당에서 아주 오래 살았고요. 분당에서도 살다가 또 용인에서도 살다가 이제 그 근처를 거의 벗어난 적이 없이 제가 이제 분당 일기 신도시가 이제 생기기 전부터 이제 순회동이라는 논밭에서부터 시어머님, 시아버님과 이제 함께 살았었거든요. 결혼 신혼 초부터. 굉장히 다른 분들보다는 분당 신도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애착이 굉장히 강하고요. 저희 아이도 이제 여기서 학교를 다 다니고 했었기 때문에 관심도 높고 애착도 가고 저의 이제 제2의 고향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곳이거든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지금 이제 30년이 넘어가고 있고요. 재건축을 해야 될 시기가 이제 왔죠. 아무래도 재건축이라는 게 시작한다고 해도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떤 서울의 어떤 지역들은 20년도 걸리고 10년도 걸리고 시작해도 10년씩 걸리는 경우들이 많아서 지금 30년 넘었는데 마지막까지 이제 생각을 한다 그러면 10년, 20년이 걸릴 수도 있다. 워낙에 대단지기도 하고요. 또 분당 옆에는 어마무시한 세대수가 있는 용인도 지금 거의 30년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해서 근처에 이제 분당을 끼고 있는 그 근처에 있는 곳에서는 굉장히 관심도가 높죠. 이번에 이제 선도지구가 이제 어디가 되는지 굉장히 이제 관심 있게 저도 지켜봤는데요. 잘 진행이 돼야지 당연히 좋은 건데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지켜봐야 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죠, 사실은. 그러면서 분당이 요즘에 매물들도 이제 나왔다가 다시 쏙쏙 들어가고 있는 또 이런 상황이기도 하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된 곳이 어디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분당이 이제 경기도 성남시에 지금 3개 구역 1948가구가 이제 선도가 됐고요. 지금 보면은 샛별마을 동성, 그 다음에 샛별마을 라이프, 현대까지 해가지고요. 2843호가 지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양지마을은 1단지 금호, 또 6단지에 금호 청구, 6단지에 또 한양 4392 세대가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시범단지는 우성, 번영 3차까지 해서 3713호가 이렇게 3개 구역이 이제 선도지구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이제 일산이 또 3개 구역으로 해서요. 8912가구가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군으로 유명한 지역들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백송마을 같은 경우에는 1단지, 2단지, 3단지, 5단지 해서 2732가구가 지금 확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후곡마을은 3단지, 4단지, 10단지, 15단지 해서 2564가구가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강촌마을은 3단지, 5단지, 7단지, 8단지 해서 3616가구가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평촌이에요. 평촌도 이제 3개 가구로 해서 5460가구가 대표적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꽃마을 금호, 그 다음에 샘마을, 그 다음에 꽃마을 오성아파트 이렇게 3개의 지역으로 확정이 됐고요. 이제 원래 이제 기대했던 역세권 지역들이 좀 빠져나갔고 이제 사업성이 높았던 지역들이 약간 제외가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중동은 이제 2개 구역으로 해서요. 5,957가구가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익아파트, 그 다음에 대우, 동부아파트 이렇게 역세권으로서는 이쪽이 조금 기대가 좀 모여지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군포에 있는 삼본 지역입니다. 두 개 구역으로 4,620가구가 지금 확정이 됐고요. 자이 백합, 그 다음에 한양 백두, 그 다음에 국민임대 아파트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이 사실은 되게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있지만 우려되는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재건축이 이제 기대만큼 이제 순조롭지 않을 수도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바로 이제 재건축 분담금과 이제 공공기여 문제인데요. 재건축 분담금이라는 게 다들 알고는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재건축에 필요한 비용 중에서 이제 입주민이 부담을 해야 하는 이제 그런 금액이죠. 이번 선도지구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분담금이 얼마나 될 거냐 이제 이거겠죠. 왜냐하면 사업성이 낮거나 공공기여가 이제 많으면 이 금액이 크게 이제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재정비 기준 또 용적률 이제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분당은 326%, 일산은 300%, 평촌은 330%, 삼본도 330%, 중동은 350%로 이제 용적률이 이렇게 높다 보니까 많은 지역에서 선도지구가 되기 위해서 추가 이제 공공기여를 약속을 하고 뭐 공격적인 제안을 이렇게 했던 단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공기여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재건축으로 생긴 수익의 일부를 공공 목적에 사용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용적률을 기존 200%에서 이제 300%로 올려가지고 추가로 이제 가구를 지을 수가 있다면 그 이익을 일부를 이제 공원이나 또 학교 같은 공공시설 조성에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점은 지역 환경 개선이나 공익성이 이제 강화가 되겠고요. 단점은 공공기여 부담이 이제 커지면서 조합원이 내야 할 부담금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지역마다 분담금은 어느 정도로 책정이 될까요? 이제 분당의 경우 단지에 따라서 분담금이 거의 없는 곳도 있고요. 3억 이상 분담금을 내야 될 곳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지역들은 대지 지분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제 분담금이 5억 이상인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분담금 문제도 큰 이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도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이사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 지역 집값에도 많이 영향을 줄까요? 영향을 줄 수 있죠. 아직 정확한 뭐 대책이 나오지도 않았지만 이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선도지구를 발표하면서 이주 단지를 짓는 대신 일기 신도시 안에서 공공이나 또 민간에서 분양, 임대하는 다양한 유형으로 주택 공급을 늘려서 이주 수요를 흡수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존 주민들이 직장이라든지 학교 또 이런 생활권 내에서 이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가 몰리게 된다면 주변 지역의 전월세 이제 가격 상승은 사실상 당연하게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전월세가 올라간다 그러면 매매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매매 시장도 가격을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일기 신도시처럼 이렇게 재건축이 필요한 이유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재건축이 된다면 기대되는 게 뭔지도 궁금해요. 좋은 질문이에요. 자, 일기 신도시는 1980년에서부터 1990년대에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30년이 지나면서 건물의 노후와 또 생활환경 문제가 심각해졌죠. 이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대규모의 이제 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건데요. 원래는 이제 후보군으로 원래는 한 162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99개 구역이 제안서를 제출을 했고 이 중 가장 시급하고 가능성이 높은 13곳을 이제 선도지구로 지정을 했어요. 경쟁률은 총 15만 4천 호가 이제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3만 6천 호가 이제 선정이 됐고 경쟁률은 약 4.2대 1이었습니다. 그래서 선도지구에 선정이 되면 안전진단이 완화되고 또 면제를 비롯해서 용도지역 변경, 또 용적률 상향 등 이제 타 법상 이제 정비구역 지정과 같은 혜택이 이제 주어진다고 하죠. 또한 우선적으로 정부와 또 지자체 지원을 받으면서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공사 지연의 이제 주된 원인이 되는 학교는 교육부, 또 한국부동산원이 분담금 산정을 돕는 등 여러 이제 지원을 받으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재건축으로 이제 기대가 되는 점은 주거 환경 개선입니다. 이제 스마트 기술과 친환경 설계를 도입해서 더 안전하고 쾌적한 아파트를 만들 수가 있고요. 주택 공급의 확대, 기존보다 많은 양의 주택이 이제 공급이 되면서 수도권의 주택난이 이제 완화가 되는 기여를 할 것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재건축으로 인한 주변의 상권과 또 지역의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기 신도시 재건축이 되면서도 경매 시장에 혹시 영향을 끼칠까요?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경매 시장에서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위기를 기회로 경매 시작해보시죠. 열공! 어느 지역이 이제 선도지구로 지정이 될 것이다. 막 예상을 하셨던 분들이 있으셨어요. 약간 이제 빗나가는 데도 있지만 그 예상이 딱 떨어지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곳들은 벌써 이제 매물 자체가 나오지를 않고요. 지금도 경매에서도 분당이나 일산이나 뭐 군포, 삼본이나 중동이라든지 평촌이라든지 일기 신도시로 이제 재건축을 하겠다. 선도지역에 들어간 지역들은 이미 지금 경매 물건도 지금 거의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각 지역마다 뭐 두세 건밖에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지금 다른 곳들은 이제 경매 물건이 굉장히 많은 거에 비해서 이런 선도지구로 지정이 될 곳들에서는 사실 지금 경매 물건이 거의 나오질 않고 있었거든요. 매물도 나왔다가 지금 확정이 되고 나선 다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물도 귀하고 경매 물건도 당연히 귀하고 몇 개밖에 나와 있지 않은 물건도 결국은 경매잖아요. 경쟁이 이제 치열해서 결국은 높은 금액에 낙찰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경매라고 해서 예외는 지금 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히려 이제 경매에서도 이제 매물이 없다 보니까 더 경매에 입찰을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이 더 집중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염려가 되는 상황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이제 선도지구 발표를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긍정적인 신호이기도 하지만 또 실제로 얼마나 이제 호재가 될지는 불확실하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긍정적인 면에서 본다 그러면 지역 경제도 살리고 나라도 지금 건설회사들이 많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건설회사가 잘 돼야 또 일용직들도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또 지역 경제가 또 살아나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건설 경기가 살아난다는 거는 이 내수 시장을 살리는 데도 크게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정이 되지 않은 지역도 이제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론 이제 선정지구에 되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차순위로 이제 계속 진행을 해야 될 아파트들이 계속 줄지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빨리 이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참여를 아마 더 빨리 조합 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부지런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재건축을 한다고 해서 이제 바로 되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이렇게 걸린다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사실 얼마가 될지도 아직 모르긴 하는데, 아무래도 지분이 좀 많은 그런 지역들은 많이는 안 내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분이 조금 없는 지역들은 아무래도 이제 분담금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재건축이 선도지역으로 이제 또 지정이 된 이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저도 좀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그때그때 새로운 소식들이 있으면 여러분들과 함께 또 알려드리기도 하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지역이 선도 지역으로 지정이 됐고 또 우리가 이제 걱정하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또 어떻게 될 건지를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복마마의 수요일 컨텐츠를 여러분들이 항상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복마마와 함께 하시면서 또 이렇게 부동산의 아주 여러 가지 소식들도 같이 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만나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경매는 사실 어렵다, 두렵다, 무섭다. 강의를 듣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강의를 들어보니 무엇보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강의 덕분에 부동산의 흐름을 알았고, 제가 지금 60대 중반인데 경매를 통해 가지고 부를 창조하고 싶은 마음, 또 내가 또 당당하게 쓰고 싶은 마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 나이 대들은 자식을 위해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60대 되니까 100살로 살라 그러면 지금이 제일 상급님 같아요. 그래서 나는 어디 가도 내 자신을 항상 어필하고 싶어요. 없는 사람이 아닌 있는 사람. 경매를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관심만 가진다면. 그래서 이번에 복마마님 강의를 들으면서 복마마님처럼 열정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삶을 살고 싶다는 꿈이 간절합니다.